아마 요거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신 학교도 있을 거고 이미 지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학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2월부터 2월까지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입생을 취약을 명부를 받아서 예비 소집을 하고 아이들을 마지막에 학적을 생성해서 진급시키는 오늘 저도 그걸 오늘까지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한 12월 20일경 정도에 주민센터에서 취약아동 명부를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대부분은 PDF로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의 주민등록 번호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PDF로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물론 예비 소집에 올 아이가 적은 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160명이 넘었거든요. 더 많은 학교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런 학교들은 이걸 PDF로 받으면은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주민센터에 좀 협조를 구해서 자기들도 이런 건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셀로 된 거를 보내달라고 해요. 엑셀로 된 걸 받을 때도 중요한 게 이게 아이들한테는 보통은 아이 이름 그리고 뭐 보호자 연락처, 주소 그러면서 생년월일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남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성별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엑셀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주민등록번호 뒤 앞자리만이더라도 뭐 3이냐 4가 나와 있는 건 많이더라도 보내주세요. 전체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개인정보라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게 원래는 그 주민센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취약 대상자 명부가 오는데 올해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는 파일이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엑셀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로 엑셀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들의 명부를 받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몇 명이 오겠구나를 알아야 올해 학급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걸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1월 첫 주, 보통은 4일, 5일경에 예비 소집일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면 그냥 예비 소집 때 취약통지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를 안내하는 자료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공지해야 되는 내용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입학 축하 입학준비금이라든지 또는 저희 학교 같은 이알림이를 쓰니까 이알림이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입학식 날짜라든지 뭐 1학년 준비물 목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자료를 만듭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입생에게 안내 자료를 준다고 그 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것만 주면 되나 보다 하고 학교 소개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주는 건 정말 개관적인 그냥 안내, 마치 그냥 학부모 연수 같은 자료이고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교의 업무나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에 오면 이런 게 달라져요.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뺐지만 그래도 결국은 실질적인 학교 소개 자료 학교의 새학년도 일정이라든지 뭐 돌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학교에 내야 되는 서류,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냥 학교 소개 자료 책자는 따로 만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준 책자는 책자하고 브로셔까지 다 넣어서 그냥 끼워서 그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아이들에게 줬거든요. 부모님들께.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그게 준비가 돼야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본을 맡겼거든요. 제본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호치키스 찍는 학교도 있을 텐데 예비 소집일날 나눠줄 여러 가지 자료들도 12월 말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뭐 학사 일정이나 돌봄 같은 것들은 이제 돌봄 교실이라든지 연구부장님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서 학교 소개 자료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가정통신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소집을 이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언제 와라.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학교에 올 학생들이라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아이들에게는 보내주면서 뭐 동생이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라는 제목 그런 내용을 넣어서
예비소집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받은 연락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그 집의 대표, 그래서 뭐 할아버지, 아빠 이런 식의 연락처가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세대주의 연락처. 그러니까 그 연락처 받은 거에 그 연락처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거 긁어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 날 어디까지 어디로 와라, 뭐 몇 시까지 와라라는 그런 내용들 학교에서 단체 문자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소집일로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소집일은 1월 4일, 5일 정도예요. 1월 4일, 5일 정도에 보통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처음에 취약통지서를 줄 때 거기도 써 있어요. 위에 있는 학교로 1월 4일, 5일에 가라. 그런데 보통 그 동사무소에서 주는 시간은 4시부터 8시까지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엄마들도 너무 당당해요. 8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진짜 8시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정통신문에는 뭐 되도록 몇 시까지 와주세요. 조금 일찍 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하죠. 그래도 뭐 8시까지 오는 분은 안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어떤 학교들은 우리는 8시까지 운영 못한다. 그리고 그 인원이 되게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그 몇 명을 받자고 이틀 내내 한다는 게 또 한계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미리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취약통지서를 주기 전에 미리 서로 협조를 해서 취약통지서에 내보내는 그 예비소집 일자, 날짜, 시간을 학교에서 주민센터랑 협의해서 조금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을 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보통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은 시간과 날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소집일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전학 가요, 이사 가요부터 시작해서 이미 해외에 살고 있어요. 말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데 말도 없이 안 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받은 연락처로 다 일일이 연락을 돌립니다. 연락을 돌려서 연락이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전화를 안 받겠죠? 그러면 얘는 공중에 뜬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국의 모든 교무부장들의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학생의 거취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이거를 왜 교무부장이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는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교무부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겨울방학은 그냥 그것 때문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일일이 연락하고 도저히 연락 안 되면 주민센터 직원이랑 같이 가정방문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주민센터 도움도 받고 저희가 가정방문도 나가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 의뢰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결과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어떻게 됐다 이런 것까지 진행하는 게 교무부장의 일이에요. 제일 교무부장의 일 중에서 제일 이걸 왜 하나 싶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의 모든 교무부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튼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겨울방학이 지나갑니다. 소재 조사까지 해서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취약 면제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아이,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해서 취약 면제 신청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결과 보고 같은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 보고는 주민센터하고 교육청 두 곳에 다 해야 되고요. 보통은 서류가 다 완료가 되면, 그래서 모든 게 깔끔하게 되면 한 요때쯤 하는 것 같아요. 2월 말쯤에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안 돼서 정말 경찰 수사 결과까지 듣느라고 2명 정도는 3월에 처리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조사는 다 됐는데 한 명이 2월 28일에 외국에 나가겠대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간 게 확인이 돼야지만 저희가 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아이 하나만 빼놓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올 아이들이 결정이 되면 2월 말에
신입생 학적을 생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3일까지 이 학적에 학적 생성은 아니지만 학생들 취약 대상자를 입력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죠. 그래서 학적 생성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했어요. 진급 대상자 반편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입학생 반편성 같은 등록 같은 것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진급 대상자는 이제 1학년부터 현재 1학년부터 5학년, 그래서 분반 작업 다 끝난 애들 올려보내는 거고, 그런 것들도 이제 2월 말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 분반했던 자료 보완 철저하라는 공문 되게 여러 번 왔죠. 그래서 분반을 진행을 할 때는 일단 계획부터 그 교무부장이 기한을 하고요. 학년별로 분반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 보고 기한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반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새 학년도에 가출석도 나눠주시거나 하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되면 나이스 진급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나이스가 4세대 되면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나이스에 들어가는 방법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그 이후로는 자료를 안 보내줬거든요.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어떤 순서대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떤 과정으로 이제 나이스에 최종적으로 정원의 학적 관리를 하고 보고하는지까지 나와 있는 문서였어요. 제가 그 연수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참고 자료 파일 같이 공유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요 2023학년도 신입생 미취학 아동 처리 관련 안내라는 서류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 중에서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미인정 유학 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간다고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 아이들은 일단은 우리 학교에 학적을 만들어 놓고 미인정 결석 그 3분의 1 되는 날짜까지 미인정 결석 처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하고 연락을 해서 일단은 정원의 관리 원서 같은 것들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서류 다 받아놓고 연락처도 다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학적을 생성을 해서 이분들도 우리 학교에 오지는 않았지만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학교에 학적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입학준비금을 그 아이가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3월 4일부터 미인정 결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이 아이들도 반배정을 다 해서 그 담임선생님께 이 아이 계속 미인정 결석 처리하시다 보면은 보통 그게 6월 첫 주 정도가 되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뭐 재량 휴업일 이런 날짜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3분의 1이 되는 그 날짜까지 이 아이는 계속 미인정 결석 처리를 하시라고 합니다. 다만 이 아이가 미인정 결석 학생이 뭐 10일이 되는 날 이럴 때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등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 날짜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인정 결석을 입력하실 수 있는 분은 담임 선생님 뿐이고요. 이 아이들한테 받아놓은 정원의 관리 원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을 등록을 하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모님 연락처나 이런 것들까지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로 도와가면서 왼쪽과 같은 여러 가지 처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학교에서 많이 한 명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일단 입학생들 중에서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니던 아이들 중에서 유학 가는 아이들, 미인정 유학 가는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